무방한 이야기는 무성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입니다. 시즌 1은 정보, 시즌 2는 경험, 시즌 3는 무성애와 말 잔치. 안녕하세요. 무방한 이야기의 뚜벅초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회복된 루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솜입니다. 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저희가 아마 제주 키퍼와 부산 키퍼를 다녀오거나 못 다녀왔더라도 간접적으로 겪고 난 뒤일 거예요. 그렇죠. 아마 행복하겠죠? 아, 정말 멋있었겠죠? 멋있었어요. 멋있었잖아요. 예언. 여러분 그 행진 못 봤어요? 아, 쩔어. 막 사람들이 끝이 없었는데 막 여기가 부산이다. 여기가 제주다. 죄송해요. 너무 웃겼어요. 마인드 컨트롤 하기로 했잖아요. 여기서 웃으면 안 되죠. 아니 행복해서 웃는 거죠. 맞아요. 맞아. 너무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네, 저번 주에는 이제 인천 퀴어 문화축제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주제 주머니에서 주제를 하나 뽑을 건데요. 네, 오랜만에 와주신 모카손님이 하나 뽑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설렙니다. 좀 늘었어요 주제가. 그 사이에 늘었어요? 많이 들었나 봐요. 그 전에 되게 얇았는데 지금 만져봐요. 좀 늘지 않았어요? 아닌 거. 조금 는 거 같은데. 전보다 는 것 같아요. 제가 진행자로 있을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정말 처음에 무성애자는 무엇일까요?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어떤 주제로 할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었는데 네,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정글입니다. 괜찮아요. 우리 갑자기 6.13 지방선거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근데 너무 신나. 와,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읽으면 되나요? 네, 읽어주세요. 그냥 카메라에 비춰주세요. 네. 오, 성소수자, 무성애자는 성소수자인가? 라는 주제가 나왔네요. 화선님이 넣어주셨던 주제인데 넣어주신 네, 주제입니다. 옆에 계시는 화선님께서 왜 이 주제를 써주셨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왠지 퀴어 문화 손님 축제가 가까이서 들었으니까 정리해주세요. 네, 그래서 무성애자들은 당연히 우리가 성소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커다란 범위 안에 과연 무성애자가 들어가는 것일까? 남들의 시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성소수자, 무성애자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성소수자인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나요? 조금 다른가? 네. 네, 무성애자가 사실 성소수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긴 하네요. 국내에는 그래도 가시화가 이쪽으로 잘 돼서 좀 적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무성애라는 걸 알리는 활동 자체를 퀴퍼에 참여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닌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곳에서는 성소수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퀴어 그러니까 성소수자 내에서는 무성애자가 가시화가 잘 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외부에서는 아니에요. 네, 저 비퀴어인 사람들한테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거의 걸어다니는 커밍아웃 수준으로 대학에서 좀만 얘 마음에 드는데? 그럼 탁 말하고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애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무성애자가 뭐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래 볼까? 이러면서 지금부터 나와 얘기를 해볼까? 전도하세요. 네, 시성애 무성애 아세요?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키퍼에서 많이 하는 짓이잖아요. 무성애 아세요? 네. 무성애 좀 알아주세요. 아무튼 그래도 사실은 비성소수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무성애란 단어가 알려진 것 같은데 그 전에 비해서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을 되게 불편한 연애와 불편한 관계를 지속을 해오면서도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다 이러니 하고 다 이렇게 사는 거려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성애란 단어를 봤을 때 굉장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었는데 근데 요즘은 그래도 무성애자란 단어를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뭐 드라마에서 뭐 의미는 다르지만 사용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드라마나 로맨스 소설 같은 데서 전에 듣기를 막 약간 그 왜 냉정한 재벌 3세 캐릭터 있잖아요. 막 피도 눈물도 없고 막 그냥 주변에 애정을 주지 않는 그런 캐릭터가 왜 주인공을 그 여자 주인공을 만나서
이 사랑에 빠지는 그런 컨셉의 스토리들 있잖아요. 그런 네. 거 보면 항상 그 냉정한 사람들이 무성애자라는 What?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에서도 한번 막 아주 몇 번을 반복해서 그 특정한 인물한테 무성애자라고 하는 걸 봤고 What? 그 대사도 있었어요. 그 왜 사랑에 빠진 그 재벌 3세가 이제 결혼을 한다니까 무성애자인 놈이 어떻게 결혼을 해? 막 이런 대사가 나왔다는 기사도 봤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 너무 터지셨는데? 루나님 표정이 너무 네, 루나님 왜? 아니 진짜 그 옆에서 얘기를 못 하고 봤어요. 있는데 진짜 너무 심각하게 약간 이런 표정으로 너무 싫었구나. 근데 이렇게 딱 제가 마이크 사이로 이렇게 딱 정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딱 와닿아서 네 좀 터졌네요. 약간 찔려하시고 있는. 아, 네. 근데 뭐 네. 그럴 법하죠. 저도 처음에 그쵸. 그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런 표정이었어요. 저게 뭔 개소리일까? 아예 개소리래. 아예 아. 저게 이제 무슨 소리일까? 걔들한테 욕하지 맙시다. 네. 죄송합니다. 네. 여튼 저희 엄마도 최근에 막 로맨스 소설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그래서 막 반가웠다고. 이제 사람들이 무성애 아는구나. 막 이러면서 반가워서 저한테 말한 거예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노이즈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약간 이거는 또 이것도 전해 들은 얘기인데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약간 너 무성애자야? 이런 말이 놀리는 말처럼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노이즈 이제 마케팅 10대가 아니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기 그때 10대 한 명도 없어. 단어라도 알면 단어라도 아는 게 어디야? 그래, 가시화가 진행되고는 있구나. 네 맞. 다행이다. 뭐 옛날에 너 뭐 많이 저 때는 막 애들이 너 게이야 너 레지야 막 이런 식으로 놀리는 애들이 있었던 것처럼 네, 지금도 있어요. 가시화의 진행이라고 생각을 아니, 근데 뭐 하면. 단어조차 몰라서 자기가 어떤지 생각도 안 해보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단어를 딱 듣고 그게 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부디. 네, 뭐, 그래서 당연히 성소수자라고 생각하는 저도 그런 당연히 입장이죠. 성소수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뭔가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양성애자인 줄 알았다가 이제 무성애로 네네. 정체화를 좀 기간을 많이 거쳐서 한 케이스인데 그때 저 스스로 막 생각해보고 많이 찾아보고 하면서 약간 큰 대분류 이런 거가 있다면 그래서 유성애와 무성애가 가장 큰 대분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네네. 왜냐면 무성애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네. 지향성이 있고 그래서 이 유성애의 틀 안에 또 뭐 동성애 혹은 이성애 혹은 양성애 범성애 이런 식으로 틀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대분류로 나눴을 때 어쨌든 성적 정체성, 지향성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근데 그 중에서 주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수적으로 소수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가시화가 덜 돼 있고 그런 식에서 성소수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루나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게이로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제 무성애자로 정체화를 했는데 내가 남들과 다르니까 무성애자라는 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걸 할 때마다 이제 옛날부터 많이 나왔잖아요. 그 혐오 발언들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점점 더 그런 마음이 굳혀지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다르니까 그런 말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구나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 저도 솜님이나 루나님이랑 물론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네. 비슷하게 생각하고 굳이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성의 정상성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이게 사실 제일 간단한 한 줄 그쵸. 평이겠죠? 네. 그냥 세상에서 되게 유일하게 정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시스젠더, 이성애자, 모노아모리 그 말도 안 되게 좁은 틀 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성애자이고 성소수자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저 주변에 굉장히 그 정체화를 고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라벨링을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내가 무성애자일까 아니면 또 뭐 오토코리일까 아니면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A 안에는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때 그 친구랑도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건데 어쨌든 내가 방금 초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굉장히
본인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네. 그런 범주 안에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름을 찾아가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이지 꼭 그렇게 라벨링 할 필요는 없다. 그냥 네. 계속 정체하는 것도 그 정체화를 하는 시기를 겪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나는 영원한 퀘스처너리도 네. 나 이런 것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소수자인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죠. 저는 지금도 성별 정체성은 지금도 퀘스처널인데 지금 이 상태도 사실 전 마음적으로 하거든요. 네. 뭐 어때요? 맞아. 모르면 어때? 맞아. 내가 난데. 맞아요. 내가 나인 것만 알면 되지. 맞아요. 왜 퀴어만 공부해야 돼요? 맞아요. 그럼요. 내가 난데.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꼭 노력하는 사람들만 그런 걸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존중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존중만. 하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 외국 경우엔 되게 많거든요. 그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무성애자나 아니면 무성애자는 성소수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퀴어 집단의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트위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몇 달 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딱 가입하고 가입은 이미 돼 있었지. 니키 미나즈를 공유하려고. 어쨌든 시작해서 왜 이제 주변 사람들을 친추하고 시작을 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딱 그때 첫날부터 본 거예요. Cis and aces aren't queer. 시스 헤테로 무성애자는 퀴어가 아니다. 라고 엄청 막 알록달록하게 꾸며서 카드뉴스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모지로 막 굳이? 이렇게 이미지를 막 무지개로 막 꾸며가지고 완전 퀴어 친화적인 말처럼 해놓고 결론이 그거인 거예요. 시스 헤테로 무성애자는 퀴어가 아니다. 그걸 보고 너무 충격과 공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외국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고 되게 근거는 다양하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퀴어가 아닌 채 잘 살아왔으면서라든가 뭐 동성애자들이 읽어놓은 거에 얹혀가려고 한다 이런 식의 말들이 되게 많은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들이 한 것도 아니면서 사실은 그러게요. 지들도 선배 덕 보면서 다 그런 거잖아요. 운동이라는 게 누군가가 싸우고 그 뒤에 사람들은 선배 덕 보면서 또 싸우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튼 네. 뭐 저는 그거는 진짜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건 맞는데 저 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이 어쨌든 아닌 척하고 잘 살아왔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닌 척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살면서 자기가 불편하다는 걸 인지를 못했을 리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요. 저는 진짜 억울한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억울해요. 맞아요. 싫은데? 억울해. 그렇죠. 내가 싫은데 왜 니네가 아니라고 해?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네. 우리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말을 네. 하는 건데 네. 그거가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너네는 뭐 불편한 거 없이 잘 살아왔을 거잖아 막 그러면서 단정 지어버리니까 약간 좀 그래요. 전 정말 불편하게 살고 있고 살았거든요. 저도 작년에 좀 많이 불편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도 사실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도 드러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잖아요. 네, 맞아요. 억울. 대억울. 부글부글. 근데 그게 외국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퀴어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배제하려고 한 사람들도 종종 있고 그래서 무성애자 집단 내에서도 나는 성소수자가 아니야. 내가 왜 쟤들이랑 같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배제하는 사람들과 같은 집단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기 싫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눈에 많이 안 보일 뿐이지 뭐 무성애자라 그러면 패션 퀴어네 뭐네 진짜 저 방금 그 얘기하려고 진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제가 처음에 무대를 알게 된 경로가 블로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블로그를 하다가 블로그를 그만두고 이제 무대 활동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를 겪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블로그 할 때 전 그 얘기를 진짜 들었었어요. 전 처음에 뭐? 이게 약간 내가 지금 잘못 봤나? 라는 악플 같은 게 달린 거예요? 네. 그래서 너도 성소수자냐라는 식으로 완전 라벨링에 집착하는 패션 퀴어다 이러면서 띠용 특별해지고 싶어서 무성애자라고 하는 거다. 그런 거 원래 있지도 않은데. 무성애자가 왜 특별해?
우리 완전 평범해요. 저희 그래서- 꼬리도 안 달렸고 날개도 안 달렸어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이러고 진짜 뭐라는 거야 이러고 바로 차단. 신고. 빠른 차단. 신고를 먼저 하고 음. 차단을 해야 돼요. 왜냐면 네이버 블로그는 차단을 하면 댓글이 삭제가 돼가지고 신고를 못 해요. 그래서 신고부터 아. 먼저 해요. 아 이렇게 꿀팁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 다음에 차단을 하고 뭐야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게 있는데 저는 진짜 그 단어가 너무 폭력적이지 않아요? 패션 그러니까. 퀴어라니? 패션과 퀴어가 이런 연결될 수 있는 혼동이 있나? 단어냐고. 아 퀴어 패션이면 난 이해해요. 퀴어 패션 반대는 만들 수 모르겠어요. 있지. 아니 패션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말 이런 억울한 화남. 일이 있나? 패션 전공 퀴어 입장에서 아니 퀴어란 이름이 붙어지면 힙해지나?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퀴어 세상에서 제일 핍박받는 존재인데 왜 되고 싶겠어요, 솔직히. 나도 안 되고 싶었어. 뭐라는 거야? 나도 계속 네. 아니 나도 계속 무성애 보고 나서부터 진짜 몇 달 동안 내가 성소수자일 리가 없어 이 생각만 계속 반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진짜 너무 억울하네. 난 너무 빨리 깨달았나 보다. 아, 그걸. 저는 약간 짝사랑도 부정하는 그런 상태도 있었고 저도 약간 그런 네. 상태는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약간 정말 남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굉장히 논리적인 척, 뭔가 알고 있는 척, 뭔가 단어를 만들어내서 넌 패션 퀴어야. 막 이러고 약간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방금 네. 표정 리얼했어요. 네, 그 단어 진짜 너무 싫어요. 네. 아니 제가 인터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비기슈인가? 비기슈예요. 네. 거기 인터뷰어 분한테 막 말씀을 드렸어요. 뭐 패션 퀴어라고 막 이렇게 성소수자가 아니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진짜 너무 충격을 받으시면서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은 성소수자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러지? 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으시길래 막 제가 달래드리면서 다 그렇지 않다. 대다수는 막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이제 가끔씩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대다수는 무성애자도 성소수자의 일부라고 하고 함께 연대하면서 잘 나가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딱 그날 저녁에 트위터에서 시해 무성애자는 퀴어가 아니라는 그 트윗을 받고 하필 그날이었구나. 같은 날 아이고. 가는 날이 장날. 인생. 네. 그래서 근데 너무 결론이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무성애자는 성소수자가 맞는데 네. 어떤 사람들은 성소수자로 껴주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렇네요. 그게 성소수자 집단에서뿐만이 아니고 비성소수자들도 사실은 네가 무슨 퀴어야 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그거는 비성소수자의 입장이긴 해요. 너가 무슨 퀴어야 라는 건 그게 더 있죠. 네. 왜냐면 너네가 조용히 살면 성소수자는 굉장히 작은 집단이고 예외적인 집단이고 너넨 그 무성애자들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성욕이 적은 일반인이에요 이러면서 조용히 살면 편하거든요. 그냥 이성의 중심주의적인 세상에서 살 수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양성애자라고 처음에 정체했을 때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양성애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 약간 이런 근데 무성애로 정체하고 나서 그 말을 똑같이 떠듣고 있는 거예요. 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 이러면서 근데 약간 양성애자분들이랑 그래서 좀 이렇게 묘한 동질감이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이 사람도 많이 그런 취급받고 살았겠구나. 성소수자 집단 내외에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레즈인은 실제로 들었어요. 레즈인 사람한테 솔직히 나는 그러니까 걔는 시스였는데 저를 그냥 막 언니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난 솔직히 언니가 막 이러면서 언니를 보면서 언니가 양성애자지만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뭐 나중에 내 애인이 양성애자였다고 하면 좀 충격 먹을 것 같아 이러는 거였어. 내가 왜 이랬더니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다는 거다. 그래서 그게 너무 폭력적인 말인데 저 그거 처음에 듣고 그래서 지금 그 친구랑 좀 많이 멀어지는 상태고 연락을 안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그때 너무 충격을 먹어서요. 너무하네요. 네, 그래서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적도 어떻게 있었고. 그러냐. 근데 그런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더 충격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정말 때때로 폭력에 휩싸이는 그런 삶. 저는 이제 게이면서 무성애자라고 정체를 해왔으니까 네. 이런 말들은 또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퀴어에 또 퀴어 혐오가 있는 게 정말 많구나. 그래서 무성애자는 성소수자인가? 이게 진짜 그래서 그럴 때 느끼는 것 같네요. 그래서 퀴어 내에서도 그러니까 존재감을
이미 지워질 때 약간 네. 지워질 때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들과 함께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일부니까 어쩌겠어요. 일부니까 진짜 일부고 사실은 아닌 네.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렇죠. 저는 왜냐면 처음에 그 무성의 부스를 서울키퍼에 냈었을 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인터넷에서 너무 안 좋은 평들만 본 거예요. 그 막 무성에 대한 기사가 나가니까 막 댓글에 막 먹고 살만해서 그렇다 뭐 이런 거 달려 있고 와우. 먹고 살만해요. 뭐 고맙습니다. 알아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아니 근데 어쨌든 먹고 살만하게 해줘야죠. 그래서 그래갖고 되게 가서도 성소수자 집단 내에서도 이미 패션 케어란 말을 너무 많이 들은 상황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소수자 집단 내에서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가 아닐까. 석휘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막 좀 뭐야 이러면서 지나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기우였어요. 거기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저건 뭘까라고 했었지만 다들 그때 진짜 퀴어 집단 내에서도 전혀 몰라가지고 무성애자 부스래 저게 뭐야 막 이러면서 오셨었는데 오셔서 되게 많이 설명도 열심히 듣고 네. 막 무성애자 부스가 드디어 생겼군요 이런 분도 있었고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처음 그 9A로 그 뭐 시절 때부터 지켜는 보고 있었거든요. 계속 반주자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고3에서 재수 네네. 시절에 해서 그때 그래서 저도 처음 무대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가시화가 정말 많이 진행됐고 정말 많은 무성애자를 더 많이 만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요즘 진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약간 물론 다른 것 때문도 있겠지만 약간 우리 활동이 나름대로의 결실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괜히 혼자 뿌듯해할 기회를 갖고 싶어요. 해야죠. 왜냐하면 키퍼 때마다 느끼잖아요. 옆에 무성의 망토나 플래그를 들고 있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늘어요. 네, 처음엔 맞아요. 없었어요. 맞아요. 처음에 분명 처음 석희를 갔을 땐 진짜 무대 깃발 아래만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점점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서 무대 깃발로 몰려드니까 아 그래 내가 가시화 활동하는 게 의미가 없는 짓이 아니구나 라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저번 석희 때 이렇게 일 끝나고 둘러보는데 그래서 아까 그 어디서 보신 분 같은데 저한테 그러길래 저 무대에 있었어요. 이랬더니 무대 이러면서 근데 무대를 자체를 많이 알아주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굉장히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마 갈수록 자꾸 무성의 굿즈가 늘어나요. 맞아요. 사리사욕 체험도 세윤 루나님. 아니 왜냐면 제가 이번에 그 키퍼에 가가지고 좋은 아이템이래 리워드를 받았거든요. 이제 무성의 이제 깃발이 그려져 있는 이제 술잔이라든가 술잔 아래 무성의 이렇게 플래그, 딱 돼 있더라고요. 그거 진짜 너무 이뻤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머리띠 머리띠 아닌데 이거 머리띠 아닌데 본인이 머리띠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끈입니다. 네. 무성의 깃발 리본 아니면 이제 초커라던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핀 배지를 모으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 그 파우치 같은데 다 꽂아놔요. 근데 점점 늘고 있어서 가끔 가다가 인터넷에서 나 이거 저번에 못 봤는데 나도 갖고 싶다 약간 무슨 약간 얼리어답터처럼 저런 건 어디서 났지 막 이러면서 저런 금손 대체 어디서 구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정말 많이 늘었구나 이런 생각. 이게 참 이쁘기도 하거니와 약간 소속감의 증명? 네, 그래서 우리가 있을 곳이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같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사람들이 더 그놈의 굿즈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솔직히 이쁘기도 이쁘고. 그렇죠. 일단 정체화를 하면은 옆에 있는 게 너무 잘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무성애자라고 정체화하기 전에 게이라고 정체했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옆에 있어도 몰랐어요. 근데 딱 정체화를 하는 순간 옆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소속감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네요. 좀 무대에 사람들을 만날 때 약간 안정감을 받는 그런 느낌이 맞아요. 그런 느낌. 좋네요. 훈훈 너무 가뿐훈. 너무 훈훈했어. 가뿐. 여기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요. 갑자기 방송이 저번에 좀 암울했었는데 이번엔 좀 맞아요. 훈훈한 방송으로 가고 있네요. 행복하게. 네. 저번 주에 인천 키퍼 얘기를 하면서 암울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여기 같이 있다는 거를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서
맞아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좋았어요. 무대 깃발 아래 다들 막 딱 알아보고 모여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했고. 저 너무 좋았던 게 트위터를 하길 정말 너무 잘했어요. 트위터에서 막 무대 깃발이나 무성의 깃발을 보고 되게 안심되고 소속돼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좋았다. 막 이런 글을 막 보니까 너무 막 뿌듯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어떤 분께서 무성의 그 정의당에서 나와준 종이에 들고 다니신 분들이 계속 활보해 주시니까 자기도 약간 힘을 얻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아 그분 누군지 알겠다 바로. 그래서 저는 트위터를 만든 지 한 2주 됐나? 저는 그 전까지 좀 불편함은 있었는데 제가 SNS 자체를 잘 못해서 페이스북도 처음 대학 입학할 때 만들었다 지금도 삭제했고요. 비활해서. 그래서 잘 못했는데 그 퀴퍼라든지 소식 전달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빨리 알고 싶어 약간 이런 마음으로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네, 그래서 좋았던 것 그런 점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그 원하는 관심사만 바로바로 보면서 그 원하는 소식이 바로바로 뜨니까 특히 근데 솔직히 당일에도 인천 퀴어 퍼레이드 당일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어찌나 업데이트 속도가 빠르던지 해서 계속 올라간다 막 이런 느낌이 있었네요. 앞에서 이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트위터를 보면 무슨 일인지 누가 설명하고 있어. 아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그래서 트위터에서도 굉장히 많은 무성애자 분들을 제가 만나서 아니 근데 진짜 트위터에 무성애자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정말 많구나 해서 훈훈 또 가쁜 훈 이렇게 또 훈훈함을 얻어갑니다. 네.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의 결론은 성소수자라고. 무성애자는 성소수자다. 우리는 언제나 성소수자로서 함께할 것이다. 우린 여기 있다. 지렁. 그리고 저희는 무성애자 이제 무성애 가시화 활동이지만 무로맨틱도 요즘은 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프라이드 페어라는 곳에 무로맨틱 책과 배지와 스티커를 가지고 나갑니다. 거기서는 이제 물품을 판매를 할 수 있는데요. 너무 좋아 그 말. 너무 좋아. 너무. 네 맞아요. 근데 가끔 저도 서울 큐퍼에서 일할 때 약간 이거 얼마예요? 이러면 얼마가 아니라요. 이러면서 얼마를 후원해 주시면 가져가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약간 말투 좀 그래서 순화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저는 순화했는지 몰랐었는데 또 누가 순화해줬다고 저번에 증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나 잘 말하고 있었구나. 후원의 장. 맨날 불안해가지고. 후원의 장. 드디어 판매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되었어. 속 시원한. 프라이드 페어에서만. 그쵸. 그래서 근데 그거 아직 거기 나갈 책을 아직 책 내용을 아직 덜 썼거든요. 덜 쓴 수준이 아니고 저는 프롤로그만 써놓고 지금 내팽개치고 있는 상태고요. 저도 약간 소재를 계속 찾고 있어요. 수필이라는 게 약간 소재가 하나 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나갈 텐데 약간 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책발주까지 2-3주 정도 남았는데. 오 마이 갓. 이용. 화이팅. 저는 지금 무슨 만화를 그려보겠다고 객기를 부리다가 지금 글로 전환해야 되나 고민 중이네요. 뭔가 캐릭터화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손그림밖에 못 그려서. 저도요. 저도 손그림밖에 못 그리는데 그림도 잘 못 그려. 도트는 할 수 있어요. 마우스로 하면 되니까. 도트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와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요즘은 무로맨틱도 가시화를 하고 그쵸. 있고 오히려 무로맨틱을 가지고도 이제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 거. 아씨. 정말 일반하죠. 진짜 약간 무성애자가 섹스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로맨틱도 연애를 안 하는 사람처럼 말하는 안 할 수 있죠. 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 선택이죠 그거는. 그렇죠. 개인 선택을. 너무 그런 거는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 이번 책 맞아요. 이번 책 제목이 양철인간이에요. 초님의 프롤로그가 매우 재밌습니다. 그건 그래요? 이제 책에서 봐주시는 것으로. 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세요. 양철인간들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기대. 이렇게 기대. 무로맨틱 홍보를 또 하고 갑니다. 네. 근데 사실은 책이라기보단 책자 정도로 얇게 만들 거긴 한데 그래도 재밌게 써볼 테니까 기대를 해주시고. 네. 사랑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억울. 정말 여러분 사랑도 하고 연애도 하고 섹스도 합니다. 다 해요. 제가 너무 억울한 게 저는 무로맨틱 무성애자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해요. 그러면 사랑을 안 하는 거야? 라는 답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몇 단계를 설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무성애와 무로맨틱은 다른데 무성애는 성적 끌림이 없는 거고 무로맨틱은 로맨틱 끌림이 없는 거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 나도 감정이 있고 굉장히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있지만 그저 로맨틱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을 뿐이다. 이거를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구구절절. 저도 한 시즌 1 1화인가? 그때 처음 녹음할 때도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전 고양이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솔직히 가족에 대한 정이라던가 친구들에 대한 감동 이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방금 말씀. 제발 지들만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줄 알고 지들만 인간인 줄 알고 정말.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저 맞아 커밍아웃 했을 때 그런 소리도 들은 적 있었어요. 긴 커밍아웃을 다 듣고 나서 그래 너가 연락도 되게 자주 안 하고 별로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았어 이러는 거예요. 진짜 개빡쳐가지고 뭐야 그게?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왜 너한테 2시간 동안 커밍아웃을 하겠니. 진짜 막 진짜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저도 그러니까 그 짝사랑했던 상대한테 커밍아웃을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소중하고 지금 이미 다 지나가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소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막상 돌아온 게 너가 뭐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아직 못 만나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이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뭐지 이 상황 사랑했었다 막 이러면서 사랑을 했다. 아니 마지막 뭐예요? 너를 드라마인 줄 너를 좋아했었다. 근데 그걸 말할 수 없으니까 해서 그래 이러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약간 포기. 뭔가 왜 이렇게 슬프지 갑자기 또? 아니에요. 빨리 훈훈하게. 빨리 훈훈한 걸로 전환해봐요. 빨리 훈훈해졌으면 좋겠는데. 뭐지? 아니 왜냐면 무로맨틱 얘기를 하면 이제 무성의 얘기는 이제 활동을 한 지 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무로맨틱 얘기를 하면 또 뭐 조금 약간 옛날 길을 그러니까 무성의 옛날 길을 걷는 느낌? 이제 이걸 또 어떻게 가시화를 시켜야 할까? 근데 사실은 무로맨틱 운동과 무성의 운동은 저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같이 잘 됐으면. 근데 이번에 퀴어 문화 축제에 자꾸 무로맨틱 굿즈도 늘어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인천에 가서 2군데를 본 경험이 있는데 정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네, 녹색, 연두색 이렇게 돼 있는 플래그 있잖아요. 그 네. 색깔 스티커라든가. 색깔 정말 예뻐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무로맨틱 깃발도 가져가는 게 아닌가 살짝 기대를 하는 그러면 거거든요. 좋겠다. 무대 깃발은 무성의 플래그 색깔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무로맨틱 플래그 색깔로 그 똑같은 로고 깃발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면 너무 그래서 좋을 우리 것 깃발 같아요. 2개 가져가는 거 아닌가. 근데 좋네요. 아니면 무로맨틱 단체 좀 생기면 좋겠어. 제가 생기면 후원 빠방하게 할게요. 듣고 계신가요? 다들 빨리 기회를 잡으셨으면 세상에 활동적인 무로맨틱 분들 지금이 기회다. 저에게 후원을 시키든 일을 시키든 맘대로 해주세요. 없을 때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이거 약간 스팸 광고 같지 않아요? 아니야. 스팸 아니고요. 여러분 차단하지 마시고요. 그저 간절한 마음에서 네. 그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간절한 기원이죠. 네. 저는 원래 유로맨틱이라 생각했는데 그 프레이로맨틱이라 그런지 점점 로맨틱이 없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점점 무로맨틱 분들의 마음을 더 알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를 다 겪으면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갑자기 고백을 하나 해서 저도 살짝 요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당연히 유로맨틱이라 거라고 그쵸. 생각은 했는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내가 좋아하긴 하는데 굳이 연애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요즘 많아요. 끌리는 감정은 있지만 굳이 관계로 연결을 네, 시키지 그런 것도 않고 있고. 싶다든가? 네. 이게 그냥 인간으로 호감을 가지는 거지 정말 내가 연애 상대로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이 안 될 때가 좀 있어서 그것도 헷갈리고. 네, 그래서 좀 다시 많이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저는 연애를 해도 아니면 뭐 사랑을 해도
로맨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것도 맞는 말. 그냥 약간 보다듬어주고 그런 것도 사랑일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 사랑의 형태가 이렇게 많습니다. 네. 사랑해요. 고양이. 뭐지? 와 고양이. 고양이. 제가 너무 밀고 있네요. 고양이. 고양이 중요하죠. 고양이는 중요한 동물이에요. 내년에 환생 모든 동물은 중요하지만 내년에 환생하면 부잣집 고양이로 태어나야지. 맞아요. 그럼요. 부잣집 고양이. 일단 고양이 귀여우니까요. 아 무한 근데 사랑. 길고양이들 간식 줘야 되는데. 아 맞아요. 관식 얘기. 아니 저 편의점 가는 길에 맨날 같은 길고양이가 나와가지고 저를 볼 때마다 나와서 이렇게 안 비키고 야옹야옹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가 사람을 보면 보통 피하는데 안 피하고 야옹거리는 게 편의점 앞이니까 분명 사람들한테 뭔가를 얻어 먹으면서 아 인간을 꾸짖으면 뭔가 나오는구나. 내놓아라. 그래서 약간 아 세금을 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통행세 내야 되나 이러면서 그때는 못 주고 집에 와가지고 조용히 고양이 간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갈 때마다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는데 그 이후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막 이러다가 어느 날 막 술에 너무 취해갖고 그냥 그 편의점을 통해서 걸어오는데 또 그 고양이가 나타나서 야옹거리는 거예요. 일당의 진짜 고수네요. 주머니에 간식 있으면 안 나오나 봐. 억울. 아무튼 사람의 음식이 먹고 싶은 걸 고양님. 수도. 편의점에 가서 사와라. 간된 걸로. 여기 편의점을 이용하거라. 편의점 수호운영? 홍보대사. 아무튼 네. 그래서 막 속으로 처음에 안 나올 때 약간 초면에 반말해서 빡쳐서 안 나오나 생각했거든요. 예의 바른 고양이야? 고양이. 통행세 줘야 되니? 막 이랬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초면에 뭐라고 반말을 해요. 고양씨 통행세를 제가 드려야 합니까? 다음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야 했는데 안타깝네요. 그래서 다시 만나면 존댓말 할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는데 안 나오네요. 또 새삼 느끼는 게 처음 방송 시작했을 때도 주제가 약간 무성애자를 잘 모를 것이다라는 걸 전제에 깔고 맞아요. 굉장히 그 A 엄브렐라 안에 것들을 뭔가 계속 설명하는 방송을 제가 주로 하다가 맞아요. 약간 인강처럼 네,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돌아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아줄 거야라는 걸 전제로 깔고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새롭네요. 또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스튜디오에서도 녹음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발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무방의 발전? 네, 무방의 발전이 무성의 가시와 함께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맞네요. 그러게요. 약간 역사와 함께하는 느낌이다. 어느 순간 진짜 전제가 아예 바뀌었네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딱 녹음하러 오니까 약간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약간 최소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무성애 뭔지 대충은 아실 거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는 모를 거다라는 걸 전제로 좀 많이 깔았는데 네. 아니면 지금도 다른 홍보를 듣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약간은 다 아실 거다라는 느낌으로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잖아요. 새로 합류를 하시더라도 아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혹시 모르시면 시즌 1으로 돌아가서 듣고 오세요. 이렇게 홍보를 제가 굉장히 더 발랄하게 빠밤 막 이런 걸 하고 막 그런 걸 인간 하고. 같았어. 네, 맞아요. 강사 노릇을 하던 강사 네, 그런 저희의 옛날 모습도 있었지만 지금은 또 가시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계속 새로운 방송을 싸내려가는 것 같네요. 네. 물론 앞으로 훨씬 더 먼 갈 길이 남았지만 그럼요. 근데 이렇게 서로 잘 되고 있다고 부둥부둥 해줘야 앞으로 갈 맞아요. 수가 있다고요. 맞아요. 난 잘하고 있. 잘하고 있음. 네. 리얼. 난 나중에 그 반대 세력, 혐오 세력에서 무성의 반대로 나올 것이라는 걸 기대하고 있어. 두근? 그걸 기대하지 말고 두근? 여러 가지 의미로 두근. 거기서 나오면 정말로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들도 이제 무성애라는 게 뭔지 아는구나. 기대치가 너무 낮은 거라고 그러니까. 해야 할지. 반대까지 괜찮다니 너무 기대치가. 왜냐면 거기서 저거 옛날에 법제화란 말만 써있어도 너무 행복했거든요. 맞아요. 인큐에서 동성혼 법제화 반대 이런 피켓을 봤어요. 그걸 보고 루나님이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전을 했네요. 그 사람들 정말. 법제화를 알아? 법제화라는 말을 알다니. 발전을 했네. 세상에 약간 동성혼 합법화도 아니고 법제화라고 한다는 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들 QIC 완전 발빠르게 따라오고 있잖아. 이런. 그래서 정말 소박하게 기대를 계속 걸어가 봅니다. 네, 좋은 기대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들도 혐오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빨려들고 있다니까요. 세상이 변하는 거에 맞춰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모두 알게 되겠죠.
갑자기 너무 퀴어뽕에 취한 또 느낌인데? 훈 갑분은 갑분은. 다시 너무 좋아. 네. 네. 그래서 오, 아직도 우리- 시간이 좀 더 남았습니다. 우리 끝나기 10분 전 정도죠 지금. 네, 그렇죠. 오늘 왜 이렇게 약간 말을 할 게 없는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근데 주제가 너무 당연한 거여서 세상. 저희가 생각하기에 너무 당연하고 셋의 의견이 너무 거의 동일해. 네, 그것도 네. 그렇고 항상 너무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기 때문에 맞아요. 무성애자는 퀴어입니다. 성소수자입니다. 막 특히 머릿속에 정리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약간 여기에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했으면 정말로 1시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설득 방송 설득 방송이요. 토론 방송, 방송. 토론 방송. 서로의 토론. 토론을 한번 재미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또 하지만 이렇게 또 찬성한 사람들만 모이니까 또 훈훈한 방송으로 이어지네요. 근데 무대 사람들을 모은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무대는 왜냐면 성소수자 운동으로서 무성애 가시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무성애자가 성소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무대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주륵 아 무대를 알지도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주르륵. 너무 아니에요. 언젠가 그 깃발 한 번은 본 적이 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깃발을 얼마나 크게 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결국은 정말 가시화가 많이 진행이 되긴 했구나라는 걸로 결론이 났네요. 그래서 작지만 그렇죠. 예전에 이렇게 손끝에 있었다면 무성에 대해 아는 사람이 이렇게 손끝에 있었다면 그래도 이제 손가락 하나 정도는 우리가 무성애 뭔지 최소한 무성애라는 단어를 들어본 사람들로 만들었다 이런 마음이 있네요. 물론 여기 손 전체로 나가려면 그래서 저는 더 기대가 돼요. 왜냐면 앞으로도 더 맞아요. 나아갈 길이 있고 엄청 또, 멀죠. 네, 엄청 멀긴 한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성취할 게 많아요. 네. 우리는. 그럼요. 당장 바꿔야 할 게 너무 많은 게 다른 요새 톡방 그 사람들 거 보는데 와 무성애자로 드립을 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씨 뭐 아직도 많아. 정말요? 아직도가 아니라 더 많아진 거 아니에요? 무성애가 알려지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왜 혐오 발언도 점점 진화하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 뭐 그거는 그것도 하나지만 감수해야 할 것 같고. 근데 또 그런 걸 또 보면 또 기쁘더라고요. 예? 저 사람들이 무성애도 아는구나. 너무 기대치가 낮아. 너무 낮아졌어. 이게 또 혐오 발언을 또 보면 또 나쁜데 그런 또 혐오 발언을 보면은 약간 살짝 그래 용어를 아는 게 어디야. 그래 저도 왜 그 얘기 했잖아요. 그 로맨틱 소설에서 로맨스 소설에서 왜 감정 없는 사람 무성애자라고 칭하는 걸 듣고 아니 세상 로맨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무성애자라는 단어를 아는구나 이런. 그리고 약간 쓴 사람이 안다가 문제가 아니라 읽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썼을 거 아니에요. 무성애자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생각보다 무성애자라는 단어가 많이 알려져 있다는 뜻이구나 이러고. 네. 왜 우리 이렇게 기대치가 낮아진 거지?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아니, 정말 이 정도면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대치가 낮은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당장 우리 자신도 20 몇 년 동안 2년 동안요. 오 갑자기? 저기 끝나기 5분 전 알람이 울렸고요. 어쨌든 하던 얘기를 계속하자면 우리 자신도 20년 이상 아니면 다른 분들은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런 식으로 무성애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았거나 정확한 정의를 몰라가지고 자기가 무성애자인지도 몰랐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낮은 기대로 무성애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걸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쵸. 근데 이제 이 정도 기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혐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오면 너무 좋겠죠. 네, 좋네요. 좋아요. 너무 행복할 것 같다. 네, 그러면 아마 지금쯤이면 저희가 제주 키퍼와 부산 키퍼가 성공적으로 2회를 마쳤을 거라고 믿으며 예. 네, 거기서도 수많은 무성애 A 엄브렐라 많은 분들을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네. 그쵸. 저희 너무 행복하게 다음 녹음할 것 같고. 네. 네, 다음에 아마 다음 방송에선 저희가 그때 후기나 아니면 간접 후기라도 아마 알려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슬슬 마무리 지어볼까요? 네. 네, 그럼 여기까지 네 무방한 이야기였고 전 루나
뚜벅초. 모카솜이었습니다. 네, 그럼 모카솜님 우리 이제 독자님들은 무엇을 해야 되죠? 독자님 아니고 애청자님들. 애청자님 뭐 해야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댓글 너무 좋아요. 저 네. 진짜 오늘 아침에도 조금 속상했었는데 댓글 읽으면서 엄청 막 마음이 훈훈해졌었어요. 맞아요. 막 시즌 1까지 다 이렇게 역주행했는데 정주행 아니고 역주행했어요. 댓글을.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톡방에서 열심히 감동받으면서 울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꼭 많이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